여러분 안녕하세요. Hard to Reset 인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로지텍 MX Master 2S이고 이쪽은 MX Master 3S 그리고 새로 나온 MX Master 4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촉감, 연결 방식, 성능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세대가 모두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2017년에 출시되었습니다. 3S는 2022년에 나왔고 MX 마스터4는 2025년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S에서 3S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맥스 스피드 휠로의 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8000 DPI 센서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MX에서 마스터 2S는 마이크로 USB 충전을 사용하지만 MX 마스터 3S는 USB-C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최신 모델인 MX 마스터 4에도 해당됩니다. 여기에도 USB-C가 적용되어 있고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성능이라기보다는 3S에서 4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캡션 스터마이즈된 볼트햃틱, 액션 스트링, 그리고 USB-C 볼트 리시버가 박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박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케이블은 들어있지 않았고 마우스와 동글만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동글은 유니파잉이었기 때문에 여러 기기를 하나에 연결할 수 있었고 주황색 표시 등이 그걸 나타냈습니다. 이제 3S에는 스탠다드 에디션이 있었고 거기에는 로지볼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에디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세대에는 USB-C 로지볼트가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니파잉 동글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동글이 들어있다는 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또 여러분은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블루투스가 여기서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물론 제 의견이고 저는 3S에서도 항상 블루투스를 사용했거든요. 이제 스크롤 휠의 진화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2S는 여전히 예전의 속도 적응형 기계식 휠을 사용합니다. 견고하긴 한데 사용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확실히 들립니다. 정말로 그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3S에서는 맥스 스피드가 도입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전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전자기 스크롤이었죠. 보시다시피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스크롤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MX 마스터 4에서는 동일한 맥스 스피드 기술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햅틱 피드백이 추가됐어요. 그게 예를 들어 모드를 전환할 때 미묘한 진동이 추가됩니다. 이제 측면 엄지 휠은 모든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부드럽고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지만 보시다시피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2S에서는 바로 여기 위치에 있었죠. 위에서 보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보이긴 하지만 위치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제 말은 제가 사용할 때마다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4에서는 실제로 바로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사용하기 훨씬 더 쾌적해졌어요. 덕분에 마우스 전체를 느끼는 것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센서와 전반적인 성능으로 넘어가 보면 로지텍의 다크휠 센서가 유리 위에서도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PI는 이 S에서는 4000이었지만 3S와 4에서는 8000으로 2배가 됩니다. 그래서 3S와 4의 트래킹 감각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둘 다 매우 정밀하고 확실히 지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연결 방식으로는 동글이 있습니다. 또한 MX4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어 USB-C 볼트 리시버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2.4.4GHz 신호도 더 강해졌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여전히 뛰어나서 세 모델 모두 완충 시 약 7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2S에서는 마이크로 USB를 사용했지만 3S와 4에서는 USB-C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배터리 수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기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옵션이죠. MX 마스터사의 배터리가 부족할 때 단일분만 충전해도 3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제 소프트웨어와 기능에 대해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MX2S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가 바로 여기 있죠.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정확한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MX 마스터 2S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로지텍 옵션스 플러스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제스처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외관은 물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버튼과 휠 그리고 연결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리시버와 배터리 수명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버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버튼은 기본적으로 클릭이 가능합니다. 네, 클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동은 잘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제어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도 제가 조작하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서 바로 제어할 수 있지만 클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용하는데 별로 쓸모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저한테는요, 이건 그냥 손가락을 올려두는 받침대 같은 느낌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MX3S에서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두 제품이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이 제품은 확실히 느낌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여전히 그렇게 쾌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스터사에서 바뀌었고 그 이유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스터사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액션 스트링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여기다 올려놓으면 액션 스트링이 정말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제 커서가 보이시죠? 여기서 액션 스트링을 누르면 예를 들어 챗 GPT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열렸습니다. 이렇게 퍼플렉시티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미니도 마찬가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정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PC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기 옵션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윈도우 스크린샷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모지 키보드도 열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할 때마다 그냥 키보드를 열고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여기 폴더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파일 탐색기가 열리고 모든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PC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를 재생 중이라면 바로 재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기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Show Actions 링도 있고 보시다시피 이 링을 설정해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전환으로 바꾸면 클릭 한 번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하려면 몇 초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25개 정도의 앱을 실행하지 않는 이상 이 기능이 그렇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할 수도 있고 확대도 할 수 있으며 확대경의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능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확대경이 나타나고 하이라이트를 비활성화해서 확대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오픈 챗, GPT와 같은 AI 액션도 있습니다. 이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바로 여기에서 챗 GPT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좋습니다. AI 프롬프트 빌더도 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Hello World라고 입력하고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챗 GPT가 열리고 마법을 부릴 거예요. 이 기능도 좋지만 액션 문자열에 집중하겠습니다. Configure Action String을 클릭하면 보시다시피 재생 및 일시정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시스템 볼륨을 열거나 음소거 전환, 볼륨 업다운, 재생 및 일시정지, 다음 트랙, 이전 트랙 등 다양한 기능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 윈도우 탐색기, 설정, 바탕화면, 그리고 윈도우 설정 앱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 웹페이지를 열고 싶다면 여기에서 액션을 추가하고 URL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구글컴을 입력하고 여기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을 클릭해서 웹페이지로 이동하면 구글컴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최신 마스터4에서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 마우스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히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3S보다 확실히 가볍지는 않지만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 가볍게 느껴지고 크기도 훨씬 크지만 배터리 성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마트 액션이라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건 사실 완전히 새로운 기능은 아니지만 한번 사용법을 익히면 여러분도 충분히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스마트 액션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서 워크 모드, 미팅 모드 같은 스마트 액션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바로 여기 생성을 눌러서 새로운 액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우리가 마스터로 사용할 버튼, 예를 들어 메일 버튼을 클릭할 때를 트리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를 확인한 다음 앱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설정을 활성화하고 싶어요.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해서 설정을 선택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최대화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도해 볼 수 있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없었지만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바로 여기서 스마트 액션을 저장하고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한 다음 확인하면 이렇게 저장됩니다. 이제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여기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잠시 기다리면 설정 앱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 이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운데 버튼이 기본적으로 스마트 액션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가운데 버튼이었는데 우리가 직접 스마트 액션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고 싶다면 재밌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크 모드가 있습니다. 그걸 추가해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리거를 추가하면 포그라운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글 크롬을 포그라운드로 가져오게 됩니다. 새 브라우저 탭을 열고 이메일 검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도 포그라운드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워크 모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브레이크 예시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앱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포그라운드로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앱이 PC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스포티파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지 않는 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저장을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X Master 4에서 가운데 버튼을 소셜 미디어 브레이크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왓츠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스포티파이를 삭제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삭제한 건 아니고 여기서 삭제한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 PC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이 스마트 액션들을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액션 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폴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액션 스트링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설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개 앱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나 어떤 몽타주 앱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생산성이 많이 필요한 앱이나 빠른 작업이 요구되는 앱에 적합합니다. 꼭 빠르지 않더라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앱을 열면 폴더 옵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앱을 열지 않으면 이 옵션이 나타나지 않고 제 PC에도 이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한 번에 추가해서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액션링에서 벗어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MX Master 2S와 3S의 주요 차이점은 DPI와 스크롤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클릭 스위치입니다. 클릭 스위치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소리가 확실히 들리실 겁니다. 이제 넘어가서 로지텍 마스터 MX3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MX3가 있습니다. 이제 클릭해 볼 건데 보시다시피 MX3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조차도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세대 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충전 포트도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 USB가 있고 저쪽에는 USB-C가 있으며 무선 리시버도 다릅니다. 여기에는 유니볼트가 있고 저쪽에는 유니파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는 기본적으로 한 대의 기기에만 연결되고 유니파잉은 여러 대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대나 4대까지 쉽게 연결됐던 것 같아요. 동시에 말이죠. 이제 MX Master 2S와 MX Master 4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DPI는 여전히 8000 DPI이지만 4에서는 최대 속도와 햅틱 피드백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클릭 소음이 9%더 조용해진 Quiet 클릭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거예요. USB-C 포트는 동일합니다. 로직 보드도 동일합니다. 단 이쪽은 USB-A이고 이쪽은 USB-C이며 이전보다 더 강력한 2.4GHz 신호를 지원해서 업그레이드된 셈이죠. 또한 제가 보여드렸던 액션링도 들어가 있고 단축키, 햅틱 등 다른 모든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4는 약간 더 크고 몇 그램 정도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과 저 제품의 차이는 확실히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3S가 더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직접 무게를 재봤습니다. 플로우와 옵션 플러스 소프트웨어 지원을 말하기 앞서 마우스 한 대로 PC 두 대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볼지 플로우만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기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빠른 정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실제로 사용해보면 확실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DPI가 더 높으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그널 액션 링 같은 기능은 시간을 많이 절약해줍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 세 가지 마우스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S도 여전히 훌륭하지만 이 마우스가 확실히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마이크로웨이브 B를 탑재했지만 구형 리시버가 성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3S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조용한 클릭, USB-C, 그리고 8000 PPI 옵션이 모두 있었죠. 하지만 사는 햅틱과 액션 링 단축키가 추가되어서 파워 유저들에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S와 4 사이에는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3S를 4처럼 커스터마이즈 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이런 분석 영상 더 많이 준비할 테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